김혜리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혼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미국 사람들이 서부의 원주민 땅으로 쳐들어가고 있을 때요. 거대한 나라 중국에서도 또 다른 종의 침략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미국도 구경만 하진 않았어요.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은요. 미국과 영국의 상선들에게 항구문을 열어주어야 했고요. 그들이 싣고 온 상품들은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러시아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땅을 빼앗고 있을 때도요. 중국의 만주로 진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1897년에는 독일이 중국의 남부로 진격을 해서 귀주성을 점령을 했고, 그리고 1898년에는요, 영국이 항구 도시인 위해를 장악했어요. 이런 서양의 침략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은 비밀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비밀단체는요, 애국심이 투철하고 정부가 백성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를 의화단이라고 불렀고, 정의와 화평을 숭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었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권법가 아니면 복서들 이렇게 불렀어요. 무술에 뛰어난 사람들이었거든요. 적과 맞서 싸울 때는요, 무아지경에 빠져들고 입에서는요, 거품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의화단 단원들이 싸움으로 진격할 때는요, 부청멸량 이렇게 구호를 주문 외듯이 외쳤는데요. 청나라를 세우고 서양 침략자들을 무찌르자라는 뜻이었어요. 의화단 단원들은 외국인과 전쟁하기 시작을 하면서 먼저 서양 선교사와 중국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로 했어요. 맨 먼저 독일 선교사들을 공격을 했는데요. 이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일까지 간섭하고 나섰던 거예요. 독일 선교사들이 공격을 받고 죽어나가고, 그리고 선교사들과 사이좋게 지내던 기독교인인 중국인들까지도 무수히 살해당했어요. 중국 정부는 의화단을 막으려는 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황제는 의화단의 봉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세였던 서태후는요, 속으로 반기는 입장이었어요. 서태후는 실질적인 통치자였는데 황제 광서제가 그녀의 조카였어요. 즉위하자마자 백성의 인기를 거의 잃어버렸는데요. 중국을 현대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즉위한 지 100일 만에 40개가 넘는 법령을 발표했어요. 광서제의 법령들은요, 조정의 관리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불안에 떨게 했어요. 서태후는 군대를 몰아서 황제와 그 측근들을 공격을 했고요. 6명의 대신들을 체포하고 처형했어요. 그리고 황제를 궁궐 안에 있는 섬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실제로 베이징의 실권자가 된 것이었죠. 의화단 단원들이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서양의 선교사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요. 서양이 세워놓은 철도를 다 뜯어버렸어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요. 서태후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 반란의 무리를 막으라고 윽박을 질렀는데요. 서태후는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의화단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요. 사실은 마음에 들었어요. 외국인들은 제각기 그들의 공사관으로 도망쳐 들어가서 공사관 구역의 모든 출입문을 꼭꼭 닫았어요. 의화단 단원들이 부청멸량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베이징으로 진격해 들어갔어요. 서태후는 의화단 단원들을 공사관 구역을 포위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중국은 이제부터 서양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베이징의 공사관 구역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국의 군대는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베이징으로 진격해 들어왔어요. 가장 많은 군대를 보낸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그 다음에는 일본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가 합세했어요. 도중에 곳곳에서 의화단의 기습을 받았지만은 베이징을 향해서 밀고 들어갔어요. 1900년 8월 14일에 각국의 연합군은요, 베이징에 도착을 했어요. 의화단 단원들이 외적을 맞이하러 나갔는데요. 외국 병사들이 쏜 총알에 마구 쓰러져 버렸어요. 외국 병사들은 자금성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는요, 궁전을 불태워 버렸어요. 서태후는 연못의 섬에 가두어 있던 황제를 데리고 시골 안악내 옷차림을 하고서는 자금성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멀리 피신을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에 남겨진 조정의 관리들이 외국 군대를 맞이해야만 했어요.
중국이 전쟁을 선포했던 것은 서태후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고 중국의 조정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관리들은 연합국가 조약을 체결을 했고 의화단 단원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시시콜콜 밝히고 그리고 파괴된 철로를 보수하고 공사 간의 성벽을 강화하고 그리고 전쟁 배상금을 3억 3,3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그런 조약을 체결했어요. 다시 한번 서양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나란히를 장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태후는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오고요. 서양의 문물과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해야 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관습을 불법화하는 조서를 내려야만 했어요. 예를 들면 전족, 여인들의 전족에 해당이 돼요. 7년 후에 서태후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고요. 3살밖에 안 된 푸이라는 어린 왕자가 황제가 되었어요. 중국은 이미 서양 사상들에 의해서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푸이는 청왕조의 마지막 황제, 그리고 중국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운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19,000명의 병사들이 중국 해안에 상륙했을 때 러시아군과 일본군은 한편이었어요. 그렇지만 의화단 운동이 진압된 이후에는요, 러시아와 일본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의 차르는 니콜라이 2세였어요. 아버지로부터 권좌를 물려받은 지 벌써 6년이 지났어요. 니콜라이가 다스리는 동안에 러시아는 중국 땅에다가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 북동부에 있었던 하얼빈과 남쪽 대련까지 있는 철도였는데요. 99년 동안 대련항을 세를 내었어요. 러시아가 거액의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요. 한 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대련항을 사용하기로 한 거죠. 군대와 물자를 운반하기 위한 항구를 찾다가 대련항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련항만큼 철도도 중요했어요. 태평양을 거쳐서 황해로 들어온 러시아 배들이 대련항에다가 병사들을 내려놓게 되면요. 그 병사들은 기차를 타고 만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러시아 군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만주를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그 병력의 수는 아주 적었어요. 철도가 완성되면은 쉽게 병력을 늘려서 대군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중국 땅을 더 많이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의화단 운동이 끝난 뒤에 니콜라이 2세는 이제 러시아가 조선을 장악할 때가 되었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조선의 명성황후가 일본을 견제하려고 러시아에게 동맹을 청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슬픈 운명을 맞이를 했는데 일본은 러시아가 조선과 동맹을 맺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사들을 보내서 니콜라이 2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련항에서도 만주에서도 군대를 물리신다면 일본은 패하게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러시아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니콜라이 2세는 대련항에서 러시아 군대를 물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은요, 대사들에게 당장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파견한 그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일 때는요, 곧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니콜라이 2세, 이 러시아 차르는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신식군대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러시아의 큰 실수였어요. 1904년 2월 8일 자정 때 대련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군은요, 고요 속에 묻혀 있었어요. 일본의 해군 함선들이 소리를 죽인 채 러시아 함선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일본 함대 사령관은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었는데요. 매우 치밀한 데다가 두려움이라고는 모르는 성격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도고 제독에게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하지 말고 곧장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러시아 군대는 아무것도 대비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대련항을 공격한 것이 그 러일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도고 제독은 여러 차례 해전에서 러시아 전함들을 연거푸 격침시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련의 러시아 군대는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본 육군이 상륙해서 만주의 러시아군을 향해서 진격했어요. 땅에서 벌어진 전투 중에 최대 전투였고요. 차르의 군대는 엄청난 패배를 당했어요. 1905년 5월 27일 러시아 함대는 일본
마지막 공격을 받고 완전히 무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이겼어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서 평화회담을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조선을 장악하겠다는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했고 그동안 점령하고 있었던 만주와 대련항, 극동지방 몇몇을 일본에게 넘겨주어야 했어요. 1905년 8월에는요, 러시아와 일본이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을 치른 그 전쟁에서 러시아는 육군과 해군을 합쳐서 40만 명의 병사들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러일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은 아시아로 진출하려는 러시아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유럽의 군대가 아시아 나라 군대와 싸워서 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동양의 선두주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